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제 저희 아내가 낳고 이제 그때 그 아이에 대해서 뭐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뭐 규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정하고 그 주민센터에서 그 아이의 그 출생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서 그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두 아이를 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신고에 대한 뭐 거부감이나 이 제도에 대한 왜 이런 게 있을까라는 의무감은 전혀 의문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때 당연히 이제 관습적으로 그 동안에 뭐 그렇게 신고를 해왔고 저희 부모님도 뭐 저를 낳았을 때 뭐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신고를 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들으면서 자랐고 나도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큰 그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런 출생 신고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접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앞에서 누누이 해주셨는데요. 그 대부분의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출생 신고가 일부 누락하고 또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국민의 어떤 편의성 그리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 기반 출생 신고가 필요하다. 이런 도입의 필요성은 다 말씀해 주셨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뭐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그런 정보 시스템을 일부 개선을 하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신고 제도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고 또 국민적인 동의나 이런 부분을 거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소라미 변호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미혼모의 인권과 그리고 아동의 인권이 어떤 같은 두 인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인권도 보호받고 미혼모의 인권도 보호받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찬성과 반대의 논리는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좀 보니까 이제 의료 기반 출생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기관의 출생 증명서 정보를 전송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나 이런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출생 신고와 관련된 법률이 아까 박정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법과 그 규칙 플러스 만약에 이런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면 의료법도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와 관련된 관계부처가 아주 다수의 관계부처가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부처에서도 이거를 동시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이 관련 부처인데요. 이런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출생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과정부터 시작해서 법률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과된다면 의료기관과의 사전 협의 또 충분한 논의도 바탕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고 있는데 의원급 산부인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지금 각각 의원급마다 그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은 시스템으로 일원화할 수 있을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인력이나 행정적인 미비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